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대륜고등학교 2024년도 2학기 중간고사 시험지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마 시험지에 대한 기억이 좀 많이 날 텐데 시험지를 딱 보고 든 생각은 아마도 주어진 시험 시간 안에 전문항을 꼼꼼하게 푸는 데는 시간이 좀 부족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문항들이 조금 덜어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칠 때 그런 문항들에서 시간 배분을 하는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험지 안에 있는 문제들을 보면 시중에 있는 여러 이제 고난이도 문제집, 예를 들면 뭐 블랙라벨이라든지 뭐 하이퍼 531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학의 신, 고쟁이,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시중의 문제집에서 그런 아이디어들을 쏙쏙 빼와가지고 문제를 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좀 수학 공부를 많이 한 학생들은 조금 낯설지 않다라고 느꼈을 거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좀 낯선 문제들이 많은데 혹은 시험이 좀 어려운데 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 이제 서술형이 총 4문항이었는데요. 이 4문항의 난이도가 좀 쉬웠습니다. 다른 학교들에 비해도 조금 쉬운 편에 속했는데 이 4문제의 총 100점이 무려 50점이나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술형만 잘 적어도 일단 50점은 깔고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서술형을 먼저 푼다든지 아니면 어려운 문제들 풀기 전에 서술형을 마무리한다든지 해서 좀 서술형을 끝까지 잘 풀어나가는 그런 전략을 쓰면 좀 100점을 많이 얻어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총평은 여기까지 하고 시험지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항 풀이는 하지 않고 주요 문항만 조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먼저 3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항은 1,3을 a,2로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하여 포물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2x가 옮겨지는 요 2차 방정식, 2차 함수의 식을 구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요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포물선 2차 함수의 평행이동을 생각할 때는 2차 함수에서 가장 특징이 되는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꼭지점이 얼만큼 평행이동 되었는지를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점의 평행이동과 도형의 평행이동은 이제 부호가 다르다, 그쵸? 이때 당연히 아마도 모든 학생들이 다 똑같이 동의할 텐데 도형의 평행이동보다는 점의 평행이동이 쉽기 때문에 이 2차 함수를 평행이동 시킬 때는 무조건 항상 꼭지점을 좀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꼭지점부터 구하러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2차 함수에서 꼭지점을 구하려면 표준형 걸로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표준형 걸로 고쳐주면 다음과 같이 고칠 수 있을 거고요. 자, 이 평행이동 된 함수도 표준형으로 고쳐주면 x 플러스 2분의 b의 전체 제곱에다가 2 마이너스 4분의 b 제곱 이렇게 고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는 1,1이었고요. 이 함수의 꼭지점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b, 2 마이너스 4분의 b 제곱 이렇게 우리가 찾아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시 이 점의 평행이동과 똑같은 만큼 평행이동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x좌표부터 생각해보면 1이 a로 갔대요. 똑같네?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b가 a랑 똑같아져야 한다 라는 수식 하나 얻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3이 2로 갔대요. 그럼 빼기 1 된 거다, 그쵸? 그럼 여기서 1이 가야 되는 거니까 빼기 1 되면 여기 있는 죄송합니다. 얘가 플러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네요. 그죠? 오케이, 마이너스 1. 얘도 마이너스 1. 자, 그럼 마이너스 1이라고 치면 여기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한 거니까 얘도 똑같이 마이너스 1만큼 이동시켜주면 2 마이너스 4분의 b 제곱이 얼마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수식에서 b제곱이 얼마다? b제곱이 16이다 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때 구하라고 하는 게 a 곱하기 b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죠. 근데 a가 마이너스 2분의 b라 그랬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b 곱하기 b, 즉 마이너스 2분의 1 b 제곱을 구하라 라는 내용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자, 그다음 넘어가서 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전체 집합의 공집합이 아닌 세 부분 집합 PQR이 있는데 이 세 부분 집합은 PQR의 진리집합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문제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해석해야 하는 문제는 얘가 공집합이다. 자, 얘를 해석하면 되겠다. 그쵸? 자, 먼저 자, 왼쪽에 있는 부분과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합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 말은 앞에 있는 얘도 공집합이 돼야 되고 뒤에 있는 얘도 공집합이 돼야 되겠다. 그쵸? 합쳤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는 원래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먼저 P랑 R의 교집합이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P랑 R은 서로소 관계에 있어야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R에서 Q를 뺐더니 공집합이다. 여러분 얘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나요? 얘는 R이 Q 안에 쏙 들어있다 해서 R에서 Q를 빼면 공집합이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즉 Q가 R을 포함해야 돼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Q를 그려보려고 하는데 Q는 R만 포함하면 되고요. P는 포함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다. 그죠?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 그럴 때는 그림을 조금 겹치게 이렇게 일반화해서 그림을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그렸다. 전체 집합의 라는 말이 있으니까 전체 집합까지 고려해가지고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주면 다음과 같이 그림을 그려줄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이 벤 다이어그램을 보고 보기에 있는 이제 조건 중에 참인 것을 찾으면 됩니다. 자,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답을 구하러 갑시다. 자, 답은 4번인데요. R이면 나 P냐 이렇게 물어봤죠. 우리 참인 명제 나오면 무조건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조건의 진리집합을 생각해보면 R이 Q가 아닌 부분에 포함이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다. 그죠? Q가 아닌 부분에 죄송합니다. 이게 Q가 아니라 P였네요. P가 아닌 부분에 R이 포함되냐라고 되어 있으니까 포함된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4번이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문항에서 두 명제 PQ가 있는데 이 PQ가 모두 거짓이 되고 싶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조건 P부터 해석해 봅시다. 자, 조건 P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건 Q는 모든이 아니라 이번에는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4X 더하기 1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 개가 모두 뭐가 되고 싶다? 거짓이 되고 싶다. 이 얘기다. 그쵸? 자, 이 모든과 어떤이 나왔을 때 거짓이 된다라고 하면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자, 이 거짓이다 에서 헷갈리시는 분들은 먼저 얘네들이 참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뭔지를 생각해 보신 다음 그러면 참이 아닌 부분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참이 되는 조건부터 찾아볼게요. 자, 조건 P가 참이 된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즉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0보다 커야 된다라는 내용이니까 항상 이 참수가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 이런 그래프의 모양을 띄어야 되죠. 즉 다시 얘기하면 P 조건이 참이 되기 위해서는 X축 위에 둥둥 떠 있어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 얘가 참이야. 그러면 거짓이 되기 위해서는 반대가 되면 된다 그랬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거짓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Q 조건도 한 번에 생각하고 계산하러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2차 방정식이 0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아래로 볼록한 이런 2차 방정식이 2차 함수가 있을 텐데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존재만 하면 참이 된다고요? 그럼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존재하도록 X축을 그려보면 딱 0이 되거나 0보다 작은 부분이 존재하거나 이렇게 X축과 만나야 되니까 참이 되기 위해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는 거죠.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럼 이번에는 얘가 거짓이 되려면 얘 반대로 판별식이 0보다 더 작으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해서 우리가 거짓이 된다 라는 조건 해석했고 지금부터 이제 판별식 그냥 계산해서 둘 다 거짓이 되는 범위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식에서 판별식 해봅시다. 자, 판별식 하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 만족하는 부분을 바로 부등식으로 그냥 그려가지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등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이 식의 판별식 하러 갑시다. 그런데 얘는 2로 이렇게 딱 묶어서 생각해보면 1차항의 개수가 짝수니까 반판별식을 이용해도 되겠네요. 자, 그럼 반판별식 바로 적용시켜 줄게요. 그러면 반비의 제곱 마이너스 AC 해주면 이렇게 식이 될 겁니다. 자, 얘 다 전개해주면요.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게 2, 6하고 6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다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럼 여기서 위에도 밑에도 동시에 만족시키는 부분을 찾아야 하니 동시에 만족시키는 부분은 여기랑 여기가 되겠죠. 해서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거나 같다. 또는 4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겠죠. 자, 문제에서 둘 다 만족하는 정수 구하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1, 0 그리고 4랑 5 되겠죠. 그럼 다 더해주면 답은 8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음 문제 6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 풀지 않을게요. 6번 풀지 않고 바로 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7번 문제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A, B, C, D에 대해서 자, 얘는 조건 P가 조건 Q의 필요 충분 조건인 것만 찾아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먼저 얘부터 해석해 봅시다. P가 Q의 필요 충분 조건인 것만 찾으라 라고 하면 우리는 항상 다시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그럼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는 P와 Q가 서로 같아지는 경우를 찾아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부터 하나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자, 기억은요. 자, P 조건은 A 교집합 C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Q 조건은 A 교 B랑 C랑 합쳤더니 걔가 A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쵸? 자, 얘부터 해석해 봅시다. 자, 진리집합을 얘기할 때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볼 건데 먼저 P부터
A랑 C를 교집합했더니 C가 나왔다는 것은 A 안에 C가 이렇게 들어있는 모양이 되겠죠. 자, 그 다음 Q를 봅시다. A 교 B를 했대요. 자, 이거 오른쪽에 있는 거랑 비교하면서 들어가시면 쉬워요. A 교집합 B를 했는데 여러분 A 교집합 B는 당연히 A에 포함이 된다. 그쵸? 그럼 여기 지금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는데 A 교 B는 여기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C랑 합쳤더니 그래도 A에 포함이 된대요. 그 말은 C가 A 안에 이렇게 들어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조건 P에서 AC 부분집합의 벤 다이어그램 모양, 포함관계, 그리고 조건 Q에서 AC의 포함관계는 완벽하게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집합 B는 여기는 없으니까 사실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얘는 완벽하게 똑같으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니은, 디귿, 리을도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계속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그리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은 조건을 봅시다. 자, 조건 P는 A랑 B랑 C를 전부 다 합치면 C다라는 얘기죠. 그 말은 C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라는 얘기니까 여기 안에 A도 들어있을 거고 B도 들어있을 거고 근데 A와 B의 포함 관계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조금 겹친다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Q 조건을 해석하면 A교, B교, C를 하면 A교, B 안에 A교, B랑 똑같대요. 그럼 A교, B, A교, B가 똑같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일단 A교, B부터 표현을 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그럼 A교, B는 여기를 얘기할 텐데 C랑 교집합을 해도 얘가 그대로 남아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C는 대충 이런 식으로 그리면 조금 만족한다, 그죠? 그럼 다시 여기도 ABC, 여기도 ABC 그러면 세 집합의 이제 포함관계를 싹 다 생각을 해줄 때 얘랑 얘는 같다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같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자, 정확하게 우리가 공부를 한다 치면 이 경우 C가 A랑 B를 싹 다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여기 안에 들어있겠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P가 충분 조건이다. 하지만 필충은 아니니까 답은 아니다. 이렇게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디귿이랑 리을도 한번 보러 갈게요. 자, 이게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어요. 자,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 자, 디귿 이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A는 B에 포함되어 있고 C는 D에 포함되어 있을 때 조건 P가 A가 D에 들어있고 조건 Q는 B가 C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얘부터 생각해보자. 자, 위에 얘부터 생각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A는 B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하고 D 안에 C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해. 그런데 P에서 보니까 D 안에 A가 들어있대요. 자, 다시 D 안에 A가 들어있다 라고 했으니까 먼저 이 둘의 관계부터 그림을 그려볼게요. D 안에 A가 이렇게 들어있대. 그럼 여기서 A와 C의 관계는 알 수 없으니 가장 일반적으로 조금 겹친다.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그러면 B는 D로부터 포함이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혹은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냐 생각해보면 사실 B는요 D 안에 포함되어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냥 A만 이렇게 포함해도 상관없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C 안에 B가 포함돼야 된대요. C 안에 B가 포함되면 그럼 얘는 C 안에 B가 포함돼야 되고 당연히 그럼 A가 B 안에 들어있어야 하며 가장 바깥에 D가 이렇게 들어있어야 되죠. 누가 봐도 얘는 똑같은 모양은 아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디귿도 틀렸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리을, 마지막 리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리을은 조건 P가 A 여집합 합 B 한 개 전체 집합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조건 Q는 A 합 B, 조건 Q를 조금 정리해가지고 들어가셔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먼저 얘부터 해석해 볼게요. A가 아닌 부분과 B를 합치면 전체가 돼야 된다. 얘는 B 안에 A가 이렇게 들어있고 바깥에 전체 집합이 이렇게 존재하면 A가 아닌 부분과 B를 합쳤을 때 전체 집합이 되겠다, 그죠? 자, 여러분들 이 정도는 바로 그릴 수 있을 정도로 공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A 합집합 B랑 자, 이 식 조금 정리해 볼까요? 자, 여집합이 너무 많으니 드모르간 법칙을 이용해서 묶어내면 A에 뒤집어지고 B 여집합 이렇게 되고요. 교의 여가 만나면 차집합으로 바뀌죠. 그 말은 조건 Q는 A 합 B에다가 A교 B를 빼라 라는 얘기니까 얘는 대칭 차집합을 의미합니다. 즉 가장 일반적으로 대칭 차집합을 색칠을 하면 여기 이 부분이랑 여기 이 부분이 된다. 근데 이 모양이 누구랑 똑같아야 된다? A교 B. A교 B가 왜 남죠? B, 죄송합니다. 잘못 적었어요. B교 A여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얘도 교의 여니까 B차 A. 자, 그럼 색칠해 볼게요. B차 집합 A면 여기만 남아야 된다 라는 내용이니까 즉 여기 있는 부분이 없어야 된다. 공집합이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죠. 자, B와 교집합 되어 있지 않은 A의 부분이 없어야 된다라는 말은 이퀄 B 안에 A가 들어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네요. 그럼 얘랑 얘랑은 완벽하게 똑같은 표현이니 리을까지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자, 조건이 쭉 길게 늘어져 있다, 그치? 먼저 조건부터 확인할게요. 두 양수 AK에 대해서 함수 fx식이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fx 위에 두 점이 있다. a, fa. 그리고 q, a 플러스 3, f, a 플러스 3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죠? 자, 두 점 PQ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R이랑 S라고 할 때 PQ와 QR이 서로 수직이다. 그리고 적어볼까요? PQ와 QR은 서로 수직이며 사각형 PQRS의 넓이가 24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거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딱 보자마자 드는 생각이 fx식을 물론 k는 모르지만 그래도 알고 있는데 얘를 이렇게 둘 필요가 없다. 그럼 얘를 그냥 대입해서 조금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a, 마이너스 a 플러스 k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고 얘는 a 플러스 3, 마이너스 a 빼기 3 플러스 k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P랑 Q를 이렇게 정리를 하겠다. 자, 그럼 이때 P를 원점 대칭시킨 점이 R이라 그랬으니까 우리 원점 대칭시키면 점이 어떻게 되죠? X랑 Y랑 둘 다 부호 반대. 그럼 이게 A-K, 마이너스 A 이렇게 들어갈 거고 마찬가지 부호 반대 A 플러스 3 빼기 K, 마이너스 자리를 바꿨네요. 자리를 바꾸면 안 된다, 그죠? 다시 자, PQR, R은 부호만 마이너스 A, A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S는 PQRS 맞죠? 얘는 마이너스 A 빼기 3 그리고 A 플러스 3 빼기 K
자,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 나는 그냥 수식으로서 답을 끝까지 구하겠다. 여기 있는 조건, 여기 있는 조건을 이용해서 혹은 나는 그래프를 좀 활용해서 조금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은 뒤에 계산하러 들어가겠다.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크게. 자, 보통 이제 함수가 나오는 경우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그래프를 그려서 들어가시는 게 훨씬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해서 저는 얘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x는 자, k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이렇게 그렸어요. 여기 위에 P랑 Q랑 잡을 건데 PQ는 3만큼 차이 나는 점이 되겠죠. 그러면 쌤이 P를 여기다가 한번 잡아보고 자, Q를 여기다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충 자, 여기 3만큼 차이 난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3루트 2겠죠. 기울기 1이니까 1대 1대 루트 2 이렇게 되겠고 다음 P를 대칭시킨 점이 R인데 다시 P를 원점 대칭시킨 점이 R인데 QR이랑 수직이어야 된대요. 얘랑 수직이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얘랑 이렇게 수직이 되는 선 위에 R이 있겠다. 그죠? 그래서 R을 먼저 수선을 이렇게 그어놓고 여기 위에 R이 있다. 이렇게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은 서로 원점 대칭된 점이어야 하니까 얘네를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에 딱 중심에 0,0이 이렇게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치면 Q를 원점 대칭시켜주면 얘가 여기 이렇게 위치해야 되겠죠. 그럼 얘가 S가 되는 거야, S. 해서 얘를 두 개를 이렇게 쭉 연결시켜주면 여기 안에서 우리가 사각형 PQRS도 구할 수 있다. 자, 그럼 PQRS의 넓이가 24라 그랬으니까 얘가 3루트 2인 점을 감안하면 2 나누고 4루트 2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그래서 이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을 보고 A와 B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어떤 식을 이용해 볼까요? 사실 뭐 그림을 보고 이용할 수 있는 식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떤 식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문제가 좀 쉽게 풀리기도 하고 어렵게 풀리기도 하겠죠. 먼저 자, 우리가 원점 대칭시킬 때는 이 대칭시키는 점이 중점이 되어야 하니까 자, 여기서 수선의 발 그럼 여기서도 수선의 발을 그었다 치면 우리가 1대 2 닮음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길이가 4루트 2인 걸 알고 있으니까 얘는 2루트 2가 되겠네요. 그러면 그 말은 첫 번째 0,0이라는 점 원점에서부터 주어진 x 플러스 y 마이너스 k는 0 직선까지의 거리가 얼마다? 거리가 2루트 2다 라는 게 하나 나오겠죠. 얘는 fx 직선의 방정식을 일반화해서 적은 겁니다. 일반꼴로.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다 기억하고 있겠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주면 루트 1 더하기 1분의 절대값 k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럼 여기서 일단 첫 번째 k가 얼마다? 양수 k다 라고 했으니까 k는 4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K4 끝났어요. K에다가 무조건 4 집어넣어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내가 구해야 하는 식은 이제 A 한 개. 모르는 문제 A 하나. 그럼 식 하나만 더 찾으면 됩니다. 자, 여기서 무수히 많은 식을 찾을 수 있겠지만 뭘 이용해볼까 하다가 저는 얘를 이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선 PQ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데 수직이라 그랬으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는 1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나는 이미 점 Q 좌표도 알고 있고 A 플러스 3, 마이너스 A 빼기 3 더하기 4니까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점 R 좌표도 아까 구했다. 점 R 좌표는 P를 원점 대칭시킨 거니까 마이너스 A, A 빼기 4라고 구했어요. 그럼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1이다 이용하면 식 한 개 더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구해봅시다. 자, x 증가량 2a 더하기 3 분의 y 증가량 하면 이게 마이너스 2a 이거 빼기 이거 해야 되니까 플러스 5가 되겠다. 그죠? 그럼 얘가 얼마? 1이 돼야 된다. 그 말은 여기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5랑 2a 플러스 3은 똑같아야 한다. 자, 그럼 넘기면 4a가 2가 돼야 되니까 a가 얼마입니까? a는 2분의 1이 나옵니다. 따라서 지금 구하라고 한 게 6 곱하기 a 플러스 k를 구하라 그랬나요? 네, 그쵸? 6a 플러스 k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3 플러스 4 해서 답은 7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 자, 그림을 그릴 때는 또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어요. 좌표, X축, Y축, 좌표축을 그릴 것이냐 안 그릴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좌표축을 그려버리면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더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축을 그리지 않고 이 문제를 해석할 수 있다면 축을 안 그리는 게 좀 더 좋고 편하고 좀 쉽게 할 수 있으나 축을 꼭 그려야만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을 그려서 이 그림을 어떻게 표현할지도 해서 X축, Y축 위에서는 이 그림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번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9번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은 100 미만의 자연수 중에서 자, 100 미만의 자연수는 총 99개가 존재하겠죠. 자, 여기서 6과 서로소 이거나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거나면 합집합 얘기하는 거야. 6과 서로소 이거나 14와 서로소 인 자연수의 개수는?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근데 6의 배수, 14의 배수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생각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서로소라고 물어보면 사실 찾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해서 우리가 서로소는 어떻게 생각해주면 되냐? 자, 서로소는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일단 6을 소인수분해 하세요. 6을 소인수분해 하면 2와 3이 되죠. 그러면 6과 서로소라고 하는 것은요.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닌 것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럼 똑같이 14도 소인수분해를 한다고 치면 2랑 7이니까 14랑 서로소가 되기 위해서는 2의 배수도 아니어야 되고 7의 배수도 아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해서 이 두 개를 뭐 해버리자? 합집합 해버리자 이 의미죠. 자, 얘를 조금 더 예쁘게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자, 집합 A를 2의 배수 집합 당연히 100 미만 자연수만 들어있어요. 그러면 B는 똑같이 3의 배수, 자, C는 7의 배수 집합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전체 집합 안에 2의 배수, 3의 배수, 그리고 7의 배수가 적절히 잘 들어있겠죠. A도 있겠고, B도 있겠고, C도 있겠고. 자, 이렇게 들어있다 쳤을 때, 자, 주어진 이 집합 A, B, C로 해석해 볼게요. 그러면 A가 아닌 거랑 B가 아닌 거. 얘는요, A가 아닌 거랑 C가 아닌 거.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자, 여집합 묶어내서 드모르간 법칙을 좀 써주면 얘는 A 합 B의 여집합. 얘는 A 합 C의 여집합. 여집합 그래도 너무 많다. 드모르간 법칙 한 번 더 써줄게요. 자, 여집합을 아예 밖으로 이렇게 묶어내자. 그러면 식이 A 합 B. 얘는 뒤집어지고 A 합 C.
이렇게 되겠죠? 그럼 한 번 더 A 합집합, A 합집합 똑같으니까 묶어내서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 얘는 A 합집합의 비교시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A 합집합 비교시는 어디 부분입니까? A 합집합 B의 비교시 A 합집합 B. 죄송해요. A 합집합 B가 아니고 A의 비교시를 더하는 거죠. 왜 이럴까 오늘? A, B, C. A에다가 비교시를 더하라 했으니까 여기 이 부분을 더해주는 거죠. 그러면 얘가 아닌 거니까 사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부분은 여기 이 바깥에 여기 C 포함 그리고 여기 B 포함 여기 바깥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합시다. 전체 집합의 원소가 99개인 거는 알고 있으니까 이 99개에서 여기 이만큼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 있죠?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이 부분을 한번 빼봅시다. 자, 그럼 여기 빨간색 부분에 있는 원소 어떻게 구할까? 일단 첫 번째, 그냥 뚝 끊어서 여기 있는 이만큼의 원소의 개수를 구한 다음에, 즉 A 집합의 원소를 구한 다음에 여기 이만큼만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 이만큼은 어떻게 구할 거냐? 저기는 일단 B교집합 C 부분에서 A교, B교, C를 빼주면 생겨나는 부분이다. 그죠? 자, 너무 쉽다. 집합 A의 원소 개수, 2의 배수의 개수니까 49개 이렇게 될 거고, 그럼 B교 C면요, 여러분들 3배수와 7배수의 교집합이니까 21배수 얘기하는 거죠. 총 4개. 그 다음에 2랑 3이랑 7의 배수를 싹 다 교집합하라 그랬으니까 6, 7, 42배수니까 얘는 2개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딱 계산해주면 몇 개 나오죠? 2개니까 총 51개가 나와요. 즉 99에서 얼마를 빼줘라? 51을 빼줘라가 되니까 정답은 48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이 파란색 색칠된 부분은 원소가 48개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서 나오면 배수집합의 여집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10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를 읽어보면 자, 동그라미 치셔야 되겠죠? 복소수 전체 집합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복소수 집합이다 라는 걸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자,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인데 일단 가 조건에서 0이라는 원소는 가지고 있지 않고 근데 원소 개수는 3개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집합 A 안에 있는 2개의 원소를 들고 와서 곱하면 항상 집합 A 안에 다시 들어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즉, 거듭 제곱을 하거나 혹은 두 원소를 곱해도 여전히 A 안에 들어있어야 되며 원소 개수는 3개다라는 얘기는 얘는 이제 주기가 3인 복소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복소수들 중에서 주기가 3인 복소수, 0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으니 주기가 3인 복소수는 오메가라고 배운 거 있죠? 그래서 얘를 보자마자 그럼 복소수 집합에서 1 오메가 제곱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이구나 라는 걸 사실 바로 눈치챌 수 있어야 이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그리고 이 집합인 걸 알았다 치면 바로 가셔야 되겠죠? 얘는요 누구의 해냐면 x-1에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은 0의 한 허근을 의미한다 라는 것까지 생각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1대 집합 A가 얘 1대 기역, 니은, 디귿 중에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사실 집합 A가 1 오메가 제곱이라는 걸 찾으셨다면
기니디 푸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못 찾아서 이 문제를 아마 못 풀었을 것 같은데 이 세 조건을 읽고 얘를 찾을 수 있냐 없냐의 싸움이었습니다. 자, 기억부터 볼게요. 자, 집합 A에서 두 원소를 가져오면 두 개 더 해도 A 안에 포함되어 있냐 물어보는 거죠. 일일이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 플러스 오메가 1이랑 오메가를 가져와서 더해 볼게요. 그럼 얘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0이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되죠. 들어있나요? 안 들어있다, 그죠? 바로 탈락. 니은 볼게요. 자, 똑같이 두 개의 원소를 가져왔을 때 이번에는 나누면 A 안에 그대로 들어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해봅시다. 1분의 오메가, 1분의 오메가 제곱은 당연히 들어있을 거고 반대로 오메가분의 1 한번 생각해보자. 오메가분의 1을 생각해보면 얘는 어차피 x 세제곱 빼기 1이 0이니까 오메가 3승은 1일 거예요. 그럼 약분하면 오메가 제곱 되니까 들어있다, 그죠? 한 개 더. 오메가 제곱분의 1을 생각해보면 똑같이 1은 오메가 세제곱이다. 그럼 약분하면 얘는 오메가다. 그럼 들어있네요. 오메가분의 오메가 제곱 당연히 들어있을 거고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하면 얘랑 똑같으니까 당연히 들어있겠다, 그쵸? 해서 니은은 성립한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디귿. 집합 A의 서로 다른 세 원소 얘 얘기하는 건데요. 이때 x제곱이 0보다 크고 싶다. 이거이면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마이너스 2냐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들 내가 집합 A에 있는 원소를 찾았으니까 제곱해서 0보다 큰 거는 누가 돼야 돼? 당연히 1이 돼야 되겠죠? 그럼 남은 원소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오메가랑 오메가 제곱의 제곱이니까 4승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오메가 제곱은 가만히 내두고 오메가 4제곱은 세제곱이 1이니까 오메가라고 적을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는 마이너스 1이다 해서 디귿도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좀 복소수 공부를 잘 하셨다면 얘를 찾을 수 있을 거고 잘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얘를 찾기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은 중심이 X축 위에 있으면서 반지름 길이가 4인 원을 씌원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뒤에 반지름 길이를 비배했더니 C2가 됐다. 해서 지금 가조건, 나조건, 다조건에 맞게 그림이 이미 밑에 그려져 있다. 그쵸? 그림부터 그리고 또 같이 들어가 볼게요. 자, 그림을 그리면 자, 그림이 다음과 같이 그려져 있고요. 자, 가조건에서 보면 C1과 C2가 외접하고 있고 그리고 Y는 15분의 8X라는 직선이 두 원과 접하며 C2의 반지름 길이가 더 길다라고 되어 있죠. 이때 두 양수 A, B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림이 주어져 있으면 우리 보조선 잘 그어야 된다, 그죠? 자, 보조선을 그어볼 건데 일단 첫 번째, 원이 나왔으면 무조건 그어야 하는 보조선이 뭡니까? 중심 찍고 반지름. 근데 반지름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접점에다가 대고 표현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얘는 반지름이 4다. 자, 그럼 이 C2라는 원은요, 중심이 여기 있고 얘는 이 중심을 얼만큼 이동시킨 거예요? A만큼 이동시킨 거다, 그죠? 그리고 당연히 얘도 반지름이 4의 비배니까 4b라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원의
공통 외접선이 주어져 있을 때 또 끄어야 하는 보조선이 있다, 그쵸? 자, 얘랑 얘랑 해서 수선의 발 그어서 얘랑 좀 평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또 보조선을 하나 그어줄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는 4b에서 b 4만큼 뺀 거겠다, 그쵸? 자, 여러분 지금 이 그은 보조선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어야 하는 보조선입니다. 그래서 보조선을 딱 그어놓고 그 다음 생각해보자. 지금 이 공통 외접선의 기울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15분의 8이라고 줬다, 그치? 자, 그럼 얘를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자, 우리 직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니까 사실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뭔가 직선이 하나 주어져 있고 이 직선의 기울기를 내가 이미 알고 있다. 그때 요렇게 직각삼각형이 하나 주어져 있다고 해볼게요. 직각삼각형. 그럼 얘의 기울기를 안다는 거는 사실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얘 분의 얘의 길이를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자, 잘 생각해봐. 얘 분의 얘를 알고 있는데 자, 이 각은 공통이고요. 여기 수직이고 얘를 x라고 하면 동그라미 더하기 x는 90이겠죠. 근데 이 바깥에 있는 이 직각삼각형 얘도 생각해보면 어차피 얘가 90이기 때문에 이 각도 x여야 되거든요. 즉 여기 안에 있는 이 노란색 삼각형과 이 바깥에 있는 이 보라색 삼각형은 닮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얘 분의 얘 한 거랑 얘 분의 얘 한 거는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자, 얘를 딱 기억해 놓고 돌아온다면 여기서 이 b가 15대 8이 돼야 되면 당연하게 누구의 b도 얘 대 얘의 b도 몇 대 몇이 돼야 된다? 15대 8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면 이 길이가 2분의 15라는 게 바로 나오죠. 얘가 4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됐나요? 그러면 지금 여기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주면 이만큼의 길이도 구할 수 있어요.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가 나오냐면 2분의 17이 나옵니다.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를 쓴 거야. 자, 이때 여기 있는 이 직각삼각형과 여기 있는 이 직각삼각형은 당연히 닮음이겠죠. 왜? 얘랑 얘는 평행하다고 그랬으니까 평행한다 하면 여기 있는 각이 똑같을 거고 하나 수직이고 그럼 RHA 닮음이 될 거예요. 아니 AA 닮음이겠죠. AA 닮음 요렇게 너무 닮음 안 같이 생겨서 조금 그림을 수정하겠습니다. 이렇게 괜찮나요? 이렇게 자, 그럼 닮은 비를 이용해 주면 지금 17대 8이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17대 8이 돼야 될 거야. 맞죠? 네, 해서 한번 적어 볼게요. 여기 나오는 A 대 4B 빼기 4가 17대 8이 돼야 된다. 2분의 17대 4가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식 하나 구했고 모르는 문자 2개니까 식 하나 더 구해야 된다, 그죠? 그럼 식 하나 더는 그냥 뭐 아무거나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이 길이가 얼마고 4고 이 길이가 얼마니까 4b니까 a라고 하는 값은 4에서 4b를 더한 것과 같다. 왜? 두 원이 외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두 식을 연립해주면 a랑 b를 구할 수 있겠죠. 자, 빠르게 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먼저 4 약분하고 들어갈게요. 그럼 내항의 곱 17b 빼기 17 한 거랑 외항의 곱한 거는 같다. 근데 a가 4 플러스 4b라 그랬으니까 얘는 8 플러스 8b랑 똑같겠네요. 그러면 얘랑 얘를 한번 비교해보자. 넘어가면 9b, 넘어오면 25. 그러면 b가 얼마가 나와요? 9분의 25가 나옵니다. 그럼 이 자리에 9분의 25 집어넣으면 a가 얼마 나오냐면 4 더하기 9분의 100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 주어진 두 값을 구하라라고 한 모양에다가 집어넣으면 답은 161이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일단 지금 문제를 읽어보면 뭐 양수, 양의 실수라는 말이 나오고 등식 혹은 분양식 하나를 주고 최대 최소 얘기를 계속하는 걸로 봐서 절대 부등식과 연관되어 있겠다라는 걸 좀 눈치채시면 문제를 풀기가 좀 쉬워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절대 부등식이라고 하면 뭐 실수의 성질을 이용하는 것 하나, 그리고 산술기하랑 코시, 그래서 총 3개밖에 없단 말이지. 그럼 그 3개 중에 뭘 써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들 이 식이 좀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그쵸? 자, 먼저 가장 앞에 있는 이 식부터 정리를 하면 전개 x제곱에 x제곱 y제곱 더하기 y제곱에 마이너스 2 x제곱 y제곱은 0 이렇게 되죠. 그럼 식 정리를 조금 해주면 지금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3 x제곱 y제곱은 0 이렇게 되네요. 그죠? 자, 그럼 일단 이 식 하나 그냥 가만히 냅둘게요. 자, 얘로 지금 당장 뭘 해야 할지는 사실 알 수는 없어요. 그 다음 식을 봤더니 얘의 최대값이 3이래. 그 말은 얘를 살짝 이렇게 바꿔볼까요? 최대값이 3이라는 거는 결국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잖아. 자, 그럼 이렇게 쳐다봤다? 일단 왼쪽에 있는 모양부터 좀 정리해 볼게요. 얘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쪼갤 수 있죠? 분자가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면 하트 모양으로 쪼개게 되면 식이 뭐가 되냐면 제가 이렇게 되겠네요. ax분의 1 더하기 by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가 일단 이렇게 돼 있네요. 최대값이 3이다 라고 두고 문제를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괜찮나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럼 지금 이 식과 이 식에서 공통된 부분과 공통되지 않은 부분 혹은 비슷한 부분을 좀 찾아보려고 했더니 A, B는 여기 안에 들어있지 않아. X, Y가 공통이긴 한데 얘는 X, Y가 서로 역수로 분모에 들어있다. 그쵸? 그래서 쌤 지금부터 이 모양을 변형시켜서 X분의 1 혹은 Y분의 1의 모양이 끼도록 좀 바꿔보려고 해요. 해서 양변을 X제곱, Y제곱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곱하기 Y제곱으로. 그러면 식이 뭐가 되냐? X제곱분의 1 더하기 Y제곱분의 1. 얘가 3이다 라는 식이 나오죠. 이렇게 바꿨더니 여러분 얘랑 얘는 어떤 모양이랑 비슷하냐면 실수? 아니죠. 산술기하도 아니고 제곱이 붙어 있는 걸로 봐서 코시-슈바르츠를 쓸 수 있겠다. 해서 일단 이거 두 개로 뭘 쓸 거냐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쓰면 식이 이렇게 되겠죠. a제곱분의 1, b제곱분의 1에다가 x제곱분의 1, y제곱분의 1을 곱한 거는 크거나 같다. ax분의 1 더하기 by분의 2의 전체 제곱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일단 알고 있는 거 다 집어넣읍시다. 얘는 3. 얘의 최대값이 3. 그럼 얘는 9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아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얼마가 돼야 되나? 3이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얘를 다시 끌고 와가지고 구하라는 것이랑 또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나는 지금 a제곱분의 1 더하기 b제곱분의 1 얘가 3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둘이 곱한 거의 최대값을 물어보죠. 근데 앞에 양수라는 말이 있네요. 더한 거 주고 곱한 거의 최대값 얘는 산술기하랑 관련된 겁니다. 자, 그럼 얘 산술기하 평균 써볼게. 둘이 더한 거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2개 곱한 거 a제곱 b제곱분의 1. 양수니까 제곱은 빠져나올 수 있다, 그죠? 그럼 이게 ab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서 ab분의 1의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2 나누기 3이 되겠다, 그치? 그래서 답이 2분의 3. 그럼 몇 번인가요? 2분의 3, 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도 쓰였고 여기서는 산술기하도
쓰였고 두 가지의 절대부등식이 모두 쓰인 문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3번 문제 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fx가 2차 함수입니다. 자, 이런 2차 함수인데 이 2차 함수의 꼭지점 좌표가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을 gx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 꼭지점 당연히 구해야 되겠다, 그치? 꼭지점을 구하려면 표준형의 꼴로 고치자. 자, 표준형 바로 고치고 들어갈게요. 그럼 얘는 표준형으로 고치면 2분의 p의 전체 제곱 플러스 2 더하기 아니고 2 빼기 4분의 p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 꼭지점 좌표 2분의 p, 2 빼기 4분의 p제곱인데 지금 우리한테 얘가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을 찾으라 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얘는 쉽다. 2분의 p. 우리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 이제 함수를 의미할 텐데 함수는 x와 y의 관계식이잖아요. 그쵸? x와 y의 관계식을 찾아주면 돼. y는 어떤 놈이냐면 2에다가 x의 제곱을 뺀 거잖아? 그럼 끝났지. y는 2에서 x제곱을 뺀 거야. 따라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gx라고 하는 함수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를 의미할 거야 라는 걸 바로 찾아줄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집합 A는 얘고 집합 B는 A와 B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자, 이제 풀어야 하는 조건이 나오죠. A 교 B가 2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만족하는 실수 P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먼저 A 조건부터 좀 해석해보자. 얘는 결국에 뭘 얘기하는 거냐면 fx와 gx의 교점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다. 그쵸? 교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점. 자, 교점을 의미하는데 그럼 집합 B는요? 양수, 음수 포함해서 결국 5배수랑 관련됐다 라고 해석을 해봐도 되겠죠. 그럼 즉 여기서 이 교집합의 원소 개수가 2개라고 하는 건 두 함수의 교점 중에서 5의 배수를 가지고 있는 게 2개 나와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쵸? 자,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얘는 양수, 음수, 그리고 0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는 거야. 그치? K가 정수니까. 그냥 이제 생각하기 쉬우라고 5의 배수라고 적은 겁니다. 해서 자, 하자. 근데 이제 문제를 풀려고 했더니 어차피 fx도 gx도 식을 다 찾았다.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접근을 해봅시다.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근데 지금 문제는 fx 그래프는 그릴 수가 없네요. 왜지? p를 모르니까. 자, p를 모른다는 것은 꼭지점 좌표는 움직인다는 얘기야. 근데 보면 상수는 그대로니까 또 y 절편은 그대로다 이 얘기죠. 자,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그림을 그려줄 겁니다. 자, 고려해서 그림을 그려주면 먼저 이렇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놈이 gx야. 그래서 gx 먼저 이렇게 그렸어요. 자, 얘가 gx입니다. gx는 위로 볼록하면서 y 절편이 아니 꼭지점에 y 값이 0,2가 돼야 되겠죠. 2네? 근데 아까 2라는 숫자가 어디서 있었던 놈이냐면 fx는 y 절편이 2다라 그랬잖아. 그리고 꼭지점이 gx 위에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럼 이 아무거나 하나 그려보는 거야. 꼭지점이 gx 위에 있으면서 y 절편이 2인 걸 그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수 있겠다. 그쵸? 즉 fx는 이런 모양을 유지하면서 여기 위를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다라는 얘기야. 이때 교점 두 개? 오케이. 지금 눈에 띄는 교점 여기 하나 눈에 보이시죠? 그럼 그 교점의 x값 중에 하나는 무조건 뭐다? 0이다. 아, 무조건 뭐다? 0이다. 그럼 원소 개수가 두 개가 되기 위해서는 이 교점의 x값이 5의 배수를 띠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끝났습니다. 그쵸? 자, 이 교점의 x값은 fx의 축방이랑 완벽하게 일치하겠죠. 다시 얘기하면 꼭지점 좌표 2분의 p랑 똑같을 거란 말이야. 이 2분의 p가 5의 배수가 되고 싶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석했으면 이제 끝났습니다. 자, 절대값 p가 100보다 작다라고 하는 건 결국 p가 마이너스 100부터 100까지 사이에 있다라는 얘기인데 나는 2분의 p의 값이 궁금하니까 일단 양변을 2로 나눠. 그럼 얘가 마이너스 50, 2로 나눠 50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중에서 5의 배수를 찾고 싶다 라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50 제외하고 다 차다. 그럼 몇 개 있는 거죠? 10개 아니고 9개. 얘도 50 빼고니까 9개.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 0은 포함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0은 세면 안 돼요. 왜죠? 이미 여기 있는 이 교점 하나가 0, 이 교점 하나가 2분의 p, 교점이 두 개가 돼야 된다 라고 했으니까 0은 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19개가 아니라 몇 개? 18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네, 해서 13번 문제 답은 18개 3번입니다. 자, 됐나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서술형 1번, 2번은 이제 풀이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니까 풀지 않고 바로 서술형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술형 3번도 어렵지 않아요. 서술형 3번. 어렵지 않은데 배점이 매우 크다, 그쵸? 좀 꼼꼼하게 적어줄 필요가 있어요. 자, 이런 조건, 서술형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조건입니다. 자, 두 개의 양수 A와 B가 있는데 조건 P, Q, R 지금 주어져 있다, 그쵸? 자, 좀 적어볼까요? 서술형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적어볼게요. 학교에서 원하는 답안이 어떤 답안인지 고려하면서 적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에서는 내가 어떻게 적을지를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건 PQR이 다음과 같이 주어 있다. 근데 우리가 어차피 뭐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런 거 풀려면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바꿀 거잖아요. 해서 조건 PQR 보자마자 진리집합부터 구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해서 어떻게 할 거냐. 조건 P, Q, R의 진리집합. 진리집합은 해서 진리집합을 좀 표현해 주셔야 돼요. 서술형이다 보니까 진리집합이라는 말은 집합이죠. 그럼 집합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x를 이렇게 다음과 같이 표현해 보겠습니다. 얘를 해석하면 마이너스 루트 a보다 크고 루트 a보다 작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q도 진리집합 구하자. q 진리집합 구하면 얘 넘겨서 인수분해 해주면 2, 5에다가 마이너스.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 되는 거 맞다,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R까지 구하자. R은 그냥 사실 해석할 거 없이 바로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 그쵸? 얘 이다. 자, 그 다음에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P이면 Q이다를 만족해야 하고 Q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렇게 명제가 참이 돼야 된다, 그쵸? 자, P이면 Q여야 되고 Q이면 R이어야 하므로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P가 Q 안에, Q는 R 안에 포함이 돼야 하죠. 이제 끝났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포함관계인데 부등식이야. 그러면 이제 수직선 그어서 그냥 표현하면 된다, 그치?
자, 그럼 여기다 수직선을 하나 그어가지고 표현해봅시다. 먼저 P, 루트 A랑 마이너스 루트 A, 그러면 루트 A랑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A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Q는요, 마이너스 2,5인데 얘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 5. 마지막 R은 얘를 싹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되니까 R이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얘네 둘의 포함 관계는 포함돼도 된다, 그치? 왜? 둘 다 구멍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둘 다 포함하고 있지 않으니까 크거나 같다. 얘도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쵸? 자, 그러면 얘를 풀어주면 여기서 루트 A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여러분 A 양수다, 그치? A 양수니까 양변 제곱해버리면 A는 4보다 크거나 같다. A 양수라는 거 항상 좀 표현해주세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A가 누구보다 25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네요. 야, 근데 얘랑 얘를 비교하면 얘 필요 없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서 B는 5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끝. A의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4가 되고요. B의 최소값은 5가 된다, 그쵸? 그럼 두 개 더하면 답은 9가 되겠네요. 해서 13번의 답은 9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 이렇게 적어주면 아마 완벽하게 조금 이제 감점 없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서술형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4y는 9라는 원이 있는데 이 원을 평행이동도 시키고 대칭이동도 시키고 싶대요. 여러분들 아까 앞에서 풀었던 문제랑 똑같은데 원도 평행이동을 하거나 대칭이동을 할 때는 그냥 원의 중심을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한 뒤에 반지름 크기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쉬워요. 그죠? 그래서 이 원의 중심을 구하러 갑시다. 원 중심 구하려면 원을 표준형의 꼴로 고쳐야 되겠죠. 표준형 꼴로 고치면 y-2의 전체 제곱은 9 더하기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은 원래 0,2였단 말이지. 얘를 첫 번째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하면 0,-2가 되겠고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마이너스 2,0이 되겠다. 그죠? 서술형이니까 좀 서술형처럼 적어볼까요? 서술형이니까. 자, 주어진 원의 중심 구합시다. 중심이 0,-2가 되죠. 자, 혹은 이제 서술형이니까 사실 뭐 중심을 따로 생각하지 않고 바로 가셔도 됩니다. 얘를 자,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하면 자, 식이 뭐가 되죠? 우리는 뭘 고려해서 중심을 고려해서 평행이동 시키면 됩니다. x제곱에 y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은 13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뭐 하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식이 뭐가 되죠?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더하기 y제곱은 13이 될 거잖아. 그죠? 이렇게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결국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 이 원이 y축과 만나는 두 점에 대해서 그 길이를 구하라. 저 원 문제 나오면 거의 80% 이상의 문제가 싹 다 그림입니다. 그래서 얘도 그림으로 접근해서 풀어볼게요. 자, 반지름이 루트 13, 중심이 마이너스 2,0이다. 그지? 그러면 얘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얘가 마이너스 2, 얘가 y축, 얘가 x축. 그러면 결국 이 친구가 a, 이 친구가 b가 되겠다. 그치? 그럼 나는 이 a, b의 길이를 구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중학교 때부터 많이 했습니다. 자, 현이다. 그치? 결국 현의 길이를 구하라니까 중심에서 수선의 발, 중심에서 점의 연결. 그럼 얘는 길이 2가 되겠고요. 얘는 반지름과 길이 똑같으니까 루트 13.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써주면 얘는 얼마가 됩니까? 루트 9가 된다. 그지?
그럼 뭐라고 써주면 돼요? AB 길이는 6이다 라고 써주면 끝나겠네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요 그림 그려놓고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 썼다라는 말 정도 추가해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답은 6이다 이렇게 풀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답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답형은 좀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할게요. 이 문제는 다행히도 친절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지만 만약에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다 해도 여러분들이 문제 안에 동쪽으로 얼마, 북쪽으로 얼마 떨어져 있는 거 그림 보시고 좌표평면에다가 그림을 좀 찍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집은 동쪽으로 50, 북쪽으로 40 되어 있다, 그지? 그러면 결국 50,40이라는 얘기니까요. 50,40, 50,40. 그림 너무 크니까 좀 작게 줄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0, 셋, 넷, 40. 여기에 집이 있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편의점은 어디 있냐면 편의점은 60,20에 있대요. 60,20. 40. 하나, 둘, 셋. 죄송합니다. 넷. 여기에 집. 그러면 이제 결국에 단위가 전부 다 이제 10배수니까 10은 떼놨다가 나중에 답 붙일 때 적을까요? 그러면 집을 그냥 간단하게 5,4라고 표현하고 편의점은 6,2라고 표현하면 되겠네. 6,2. 여기에 편의점이 있다. 괜찮죠? 자,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어떻게 할 거냐? A 도로와 B 도로를 일씩 지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 하죠. 그럼 얘가 움직이는 길이를 한번 표현해 볼까요? 결국 여기서 A 도로를 거칠 거야. 근데 A 도로에서 1만큼 걷고 싶대요. 자, 1만큼 걸은 뒤에 다시 B 도로로 넘어가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1만큼 걷고 싶대. 1만큼. 그런 뒤에 편의점에 들렸다가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 집에 다시 돌아간대요. 이 길이까지 고려해줘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 길이는 움직이지 않는 값이잖아요. 무조건 고정이지. 그럼 굳이 이 문제를 푸는데 데리고 다닐 필요가 없어. 이 길이 구해볼까? 구하면 얼마죠? 10루트 10 빼자 했으니까 그냥 루트 5가 되겠지. 맞아? 그럼 나중에 답 구할 때 루트 5를 더해주기로 합시다. 괜찮죠? 그리고 나 지금 공 떼고 한 거니까 뒤에 공도 붙여주기로 합시다. 그럼 나머지 길이 여기서 이만큼, 여기서 이만큼을 여기다가 더해주면 되는데 또 하나 생각이 나는 게 결국에 어차피 이 길이도 1이고 이 길이도 1이잖아요? 그럼 길이로 따지면 2는 무조건 가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2는 더해놓고 생각하자 이거야. 그러면 여기서 1만큼 간 거를 이미 더했으니까 생략해야 되겠죠? 생략하자. 그럼 밑으로 1만큼 내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점을 밑으로 1만큼 내려. 그런 다음에 얘를 갖다 치고 얘를 이렇게 갖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괜찮나요? 자, 똑같은 논리. 얘도 이미 1만큼 갔다는 걸 고려했으니까 얘를 없애버리려고요. 자, 그러면 왼쪽으로 1만큼 가면 되지. 그럼 얘도 왼쪽으로 1만큼 가서 얘를 이렇게 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변함이 없으니 결국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 노란색 3개를 더했을 때 최단 거리가 얼마인지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괜찮나요? 그래서 그 최단 거리를 여기다가 구해서 더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1만큼 내렸으니까 이 점의 좌표는 5,3이 될 거고요. 얘는 왼쪽으로 1만큼 땡긴 거니까 좌표가 5,2가 되겠죠. 자, 그럼 결국 X축 거치고 Y축 거쳐서 최단 거리를 구하라 하니까 우리 이때까지 연습했던 바 대칭 이동을 적절히 잘 시켜서 가면 되겠다. 그쵸? 자, 이 5,3을 A축, 즉 Y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몇 콤마 몇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5,3이 되겠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가 마이너스 5,3 여기 이렇게 대칭이 될 거고 다음 5,2를 대칭시키면 5,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나는 이 점이랑 이 점을 잘 연결시키면 최단 거리가 나온다. 자, 여러분 이 길이 구하러 갑시다. 자, 결국 최단 거리는 마이너스 5,3에서부터 5, 마이너스 2까지의 거리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쓰세요. 얘 빼기 얘의 제곱, 얘 빼기 얘의 제곱. 그럼 얘는 얼마? 5 루트 5가 되겠죠. 오케이. 그럼 여기에다가 5 루트 5까지 더해줘서 뒤에 10 곱해주면 결국 답은 뭐가 됩니까? 20 플러스 60 루트 5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개 더. 여러분들 문제에도 단위가 쓰여져 있죠. 그럼 답 적을 때도 단위 빼먹지 않도록 꼭 주의해 주세요. 괜히 이런 걸로 1점씩 까일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 감점 요소가 될 만한 것들은 애초에 좀 없애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단답형 5번의 답은 20 플러스 60 루트 5 미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단답형 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단답형 6번 문제 볼까요? 자, 얘도 문제를 좀 쓸게요. 자, 20 이하의 자연수 K라고 되어 있죠. 그럼 1부터 20까지 겨우 20개, 몇 개 없어요. 자, 이때 두 조건이 있는데, 두 조건이 Q1, 얘는 15 이하의 홀수. 여러분, 15 이하의 홀수. 얘를 굳이 이렇게 적을 필요가 없다, 그지? 다 적어. 1, 3, 5, 7, 9, 11, 13, 15 이하니까 15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Q2는요. Q2는 K 미만의 소수라고 되어 있어요. K가 얼마인지 알 수 없지. 하지만 K는 20 이하기 때문에 그럼 20 이하의 소수 중에 얘네가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끊어가지고 가지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다 적어놔. 20 이하의 소수 2, 3, 5, 7, 11, 13, 17, 19 다 적을 수 있겠죠. 여기까지 중에 뭐 이까지 가질 수도 있고 이까지 가질 수도 있고 그런 거야. 그치? 그러면 딱 적자마자 눈에 보이네요. 공통된 거 찾자. 일단 3, 5, 7, 11, 13. 그럼 공통된 게 몇 개냐면 5개가 되겠네. 일단 공통된 거 5개 찾고 들어가. 자, 얘네들의 진리집합 Q1, Q2 당연한 거고요.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조건 P의 진리집합 라지 P가 있는데요. 자, 밑에 있는 가조건, 마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P의 개수가 몇 개다? 672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K를 구하라. 그래서 더해라 이 얘기인 거죠. 그럼 조건 P가 뭘 만족해야 되냐면 Q1 합집합 Q2의 부분집합이어야 된대. 그리고 나 조건에서는 P1이면 Q1이다도 P1이면 Q2이다도 모두 뭐가 돼야 된다? 거짓이 돼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해석해 봅시다. 해석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그럼 결국 진리집합 P는 얘네의 부분집합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부분집합이어야 하는데 부분집합.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아요? 부분집합의 개수가 672개가 돼야 되겠네. 이건 거야. 그럼 우리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공식 아시죠? 2의 원소 개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이 672가 무슨 숫자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672를 여러분들 소인수분해 해보셔야 되겠죠. 왜? 부분집합의 개수랑 연관되어 있을 거니까 얘를 소인수분해 하시면요. 7 곱하기 3 곱하기 2의 5승 이렇게 나올 겁니다. 맞나요?
네네네. 7, 3, 2의 5승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결국 원소 5개는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이 얘기죠. 그럼 이 5개가 의미하는 게 뭘까? 얘도 아까 5개였는데 얘도 5개네? 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아직까지는 확신이 없어요. 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 자, 그 다음 생각해보면 결국 Q1 합집합 Q2니까요. 결국 Q1 안에 있는 원소는 싹 다 가지고 있을 거고 Q2 안에 있는 거는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적당히 뒤에서부터 이렇게 빼가면서 만약에 뭐 원소가 여기까지라고 치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이렇게 포함된 거의 부분집합일 거란 말이야. 자, 그 다음 나 조건을 보니까 얘도 거짓, 즉 포함되면 안 돼요. 근데 얘도 거짓, 즉 얘도 포함되면 안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 9, 15 중에 반드시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Q2 안에 포함이 되지 않을 거고요. 2, 17, 19 중에 하나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Q1 안에는 포함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다시 1, 9, 15는 적어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1 가지고 있어도 되고 안 가지고 있어도 돼. 9도 15도 가지고 있어도 되고 안 가지고 있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2의 3승계인데 싹 다 안 가지는 경우는 제외해라 라고 했으니까 한 개 빼줘야지. 해서 구했더니 얘가 뭐 나와요? 7 나오죠. 7.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3이라는 경우의 수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다시 2의 원소승에다가 싹 다 포함하지 않는 거 하나 빼기로 했단 말이야. 근데 그게 3개가 나와야 된대요. 그럼 여기에 적히는 원소는 2개가 돼야 되겠지. 그래야 2의 2승에서 빼기 1, 3개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2랑 17이 여기에 이렇게 딱 들어가야 되는 거야. 19는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야. 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K 이하의 소수라고 했으니까 이들 중에서 끊어서 앞에 거 가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어디서 끊어야 돼? 여기서 이렇게 끊어서 19는 빼고 앞에 걸 가져야 된다 이 얘기야. 그럼 끝났죠. 19는 가지면 안 된대. 17은 포함해야 된대. 그럼 여기서 K는 뭐랑 뭐가 될 수 있어요? K 이하의 소수인가요? K 미만이니까 18, 19 이렇게 돼야 되겠네. 됐죠? 네, 따라서 가능한 K 값은 18이랑 19가 되니까 2개 더해주면 37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조금 복잡했죠?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Q1은 얘네를 싹 다 원소로 가질 거고 Q2는 얘네들 중에 끊어서 앞에 거 싹 다 이렇게 원소를 가질 건데 P가 Q1이랑 Q2 합집합의 부분집합이래요. 해서 672가 어떤 숫자인지 봤더니 얘는 일단 원소 5개 정도는 포함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다 이거야. 그럼 이 5개가 Q1이랑 Q2에서 이 교집합된 원소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두 번째, Q1 안에 포함되면 안 되고 Q2 안에도 포함되면 안 된대. 그 말은 Q2 안에 포함되면 안 돼? 그러면 Q1만 들고 있는 원소 1, 9, 15를 반드시 적어도 하나 들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1, 9, 15를 적어도 하나 들고 있는 경우의 수가 7가지가 나와. 그럼 그 7가지가 얘가 되겠지. 그럼 여기서 Q1 안에 포함되지 않는, 즉 Q2만 가지고 있는 원소를 얘가 반드시 적어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원소가 몇 개다? 2개여야 된다. 왜? 경우의 수가 3개 나와야 되니까. 이 3개가 2의 제곱계 빼기 1이 돼야 되니까. 그죠? 그럼 그게 앞에서부터 2, 17, 2개 가져야 된다. 19는 가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Q2가 가져야 하는 원소가 다 나왔다, 그지? 근데 Q2는 누구였냐면 K 미만의 소수였단 말이야. 그럼 가능한 K는 18이랑 19겠죠. 20이 돼버리면 19까지 포함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7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단답형 6번 문제였어요. 자, 마지막 단답형 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단답형 7번 보니까 자, 두 양수 A와 B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모양이 2A분의 3B 플러스 1 4A 제곱분의 4A 제곱에 9B 제곱에 더하기 1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얘의 최소값 그리고 그때의 A와 B의 값을 구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얘도 양수 조건 주고 등식이 아닌 그냥 식 주어줘 놓고 최소값 얘기하는 걸로 봐서 또 부등식이랑 연관되어 있다. 그럼 절대 부등식 마찬가지 3개 실수 조건 이용하는 거 뭐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실수 조건 이용하는 거 산술기하, 코시 3개 중에 하나다 라는 걸 딱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조금 더 편하게 문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봤더니 이 식밖에 없으니까 지금 이 식을 조금 두들겨 패야 되는데 지금 보면 2A의 제곱이 들어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3B 플러스 1의 제곱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를 쪼갤 수도 없고 뭐 식을 분해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일단 이 둘의 관계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좀 적어볼게요. 즉, 나는 9B 제곱 더하기 1과 3B 플러스 1의 관계를 생각해보고 싶다는데 보니까 이거 각각 제곱, 이거 각각 제곱의 모양이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뭐 있나요? 제곱,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생각해볼 수 있겠죠. 그럼 코시 모양으로 좀 억지로 쪼개봅시다. 그러면 얘는요, 결국 3B의 전체 제곱에다가 1의 제곱인 꼴이니까 개수를 이미 다 써버렸네? 그럼 그냥 앞에 뭐 붙여주면 되죠? 1 붙여주면 되겠네. 그러면 얘는 크거나 같아요. 3B 더하기 1의 전체 제곱보다 이렇게 되겠네. 됐나요? 자, 그러면은 결국에 식을 다시 정리해보면 여기서 2 곱하기 이렇게 되죠. 2 곱하기 9B 제곱 더하기 1. 얘가 크거나 같아요. 3B 더하기 1의 전체 제곱보다. 자, 이렇게 두고 한번 들어가 봅시다. 됐나요? 자,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일단 다시 저 식으로 돌아가서 그럼 생각해보면 식이 이렇게 되겠네요, 여러분. 4A 제곱 더하기 9B 제곱 더하기 1. 이 식은 방금 내가 봤을 때 9B 제곱 더하기 1은 양변 2로 나누면 얘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단 말이야. 그럼 얘는 4A 제곱에 2분의 3B 플러스 1의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겠죠. 근데 그걸 지금 얘로 나눠 놓은 거잖아.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만큼도 당연히 양수겠죠? 그러면 양변을 한번 저 분모로 나눠 볼까요? 자, 분모로 나누면 얘를 뭘로 나누겠다? 2에 2에 3B 플러스 1로 나누겠다. 그래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을 거다. 이 얘기지. 얘도 똑같이 이렇게 2에 2에 3B 플러스 1로 나눠봅시다. 괜찮나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얘를 하트 모양으로 좀 쪼개볼게요.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쪼개면 식이 뭐가 되냐면 3B 더하기 1분의 2A 플러스 자 얘는 번분수로 좀 바꿔줘야 되겠네. 4A에다가 3B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왔나요? 자 오케이. 그럼 이제 나는 뭐 해야 되냐면 이 파란색으로 적어놓은 식의 관계를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근데 얘네 둘이가 무슨 모양이야? 상수 빼고 나면 역수 모양이다, 그치? 역수 모양이 나오면 우리 뭐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양수 조건이랑 같이 산술기하 생각해 줄 수 있겠네. 그럼 산술기하 써주면 얘네는 크거나 같다. 이 루트 2개 곱한 거
두 개 곱하면 다 사라지고 2분의 1 이렇게 남죠. 괜찮나요? 그럼 얘는 얼만데? 루트 2분의 2니까 그냥 루트 2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부분만 봐. 필요한 부분만. 얘는 크거나 같아요. 루트 2보다. 끝! 그러면 최소값은 얼마가 됩니까? 루트 2가 되겠죠. 자, 그럼 그때 A와 B가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최소값은 등호 만족할 때로 가야 되죠. 자, 등호 만족할 때. 그럼 누구랑 누가 같을 때입니까? 얘랑 얘가 같을 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크로스 곱해서 같다 적을까요? 3B 플러스 1이랑 4A분의 3B 플러스 1이 같다. 한 개. 자, 이거 풉시다. 그럼 식이 자, 크로스로 곱하면 얘의 제곱이 8A 제곱이랑 똑같다가 되니까 자, 어차피 싹 다 양수, 좌변도 우변도 양수. 그러면 3B 플러스 1은 2 루트 2A가 되겠네. 양수니까. 자, 그럼 식 하나 찾았다. 근데 A랑 B 문자 두 개니까 식 하나 더 찾아야 되죠. 식 하나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하면 여러분들 코씨도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AB랑 여기에 있는 AB랑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AB잖아요. 즉 여기서 등호가 성립할 때를 생각하면 좀 더 쉽겠다, 그치? 우리 코씨에서 등호는 A분의 X랑 B분의 Y가 똑같아질 때죠. 즉 두 번째 1분의 3B가 1분의 1과 똑같아질 때 끝났다. 그럼 여기서 B가 얼마 나오죠? B는 3분의 1. 자, 그럼 여기 B에다가 3분의 1 집어넣어가지고 A까지 구해줍시다. 그럼 A가 얼마 나오냐면 루트 2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자, 따라서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K분의 PQ를 구하라고 했네요. 그럼 식이 루트 2분의 얼마가 나와요? 3루트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 됐죠? 따라서 답은 6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단답형 7번도 앞에 문제 몇 번이었죠? 앞에 12번이랑 마찬가지로 코시 슈바르츠도 산술기하도 전부 다 써서 풀어나가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문제까지 해서 주요 문항 풀이가 끝났고요. 조금 나는 중요한 문제 위주로 살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제 영상 제일 처음에 그리고 밑에 우리 댓글란에 보시면 이제 1등급, 2등급 선별 문제랑 그리고 실수 유발 문제가 잘 선별이 되어 있으니 그 문제 위주로 좀 공부를 하시고 특히 이제 그런 문제는 답만 맞추지 말고 조금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 수 있도록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024년 2학기 대륜고등학교 중간고사 기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